2020년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저녁 6시 55분입니다. 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찍고 나니까 좌우 화면이 바뀌어가 뒤집어져서 나오던데 왜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또 뒤집어질 것 같은데, 목숨 걸고 일한다 라는 책이고요. 지금 옆에 이렇게 쭉 쌓여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책은요 2000년 초반기 책이에요. 정확한 날짜가 2003년에 1쇄를 발행했고 2005년에 10쇄를 발행했습니다. 제가 읽었던 날짜가 주로 제가 메모를 잘 해놓는데 이거는 메모가 없습니다. 언제 봤는지는. 하지만 제가 이 책은 8번을 봤습니다. 왜 8번을 봤냐고 아냐면, 이렇게 한번 볼 때마다 표시를 해놔요. 해놓고 제가 책을 좀 더럽게 봅니다. 여기저기 메모도 하고 접어놓고 뭐 신문 기사 있으면 삽지해서 풀칠막 해버리고, 제가 보던 책을 아마 팔면 거저 줘도 안 가져갈 만큼 더럽게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깨끗하게 볼 만한 책은 또 보고 목적에 따라서, 이 책은 제가 하도 봐가지고 이 모서리들이 막 헤어질 만큼 열심히 봤습니다. 열심히 봤는 이유는 일본 사람의 책인데요. 일본 사람의 책은 참 이거 쌓였는 거 이거부터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마음에 굉장한 힘을 얻고 감정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아마 책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분들 아마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누군가에게 선물해주고 그 사람에게 내가 느꼈던 감동을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다라고 꽉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그래서 이 책을 구매를 해가지고 한 권씩 제가 아는 사람 리스트를 그때 한 20명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동종 업종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뽑아가지고 그 책을 사려고 보니까 책이 없어요. 절판되었습니다. 절판되었고, 그때는 지금 이제 알라딘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중고가 사이트가 원활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은 정말 줄친 것도 많고 메모도 많아가지고 제본을 뜨기에는 부적합한 책인데, 그래도 내가 너무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이걸 이제 제본을 떠가지고 책과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제본 한 권 값이. 그래도 제본을 떠가지고 제가 선물을 다 돌렸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이 책은 제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늘 두고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몇 번 통독하는지는 의미 없고 수시로 그냥 펼쳐서 봅니다. 보면서 힘을 얻고 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이 책을 누군가한테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알라딘 사이트에 검색을 하니까 1000원 또는 1500원, 품질이 뭐 최상이냐 중이냐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상 정도만 돼도 책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새 책이 약간 묵은 느낌이 들 뿐 괜찮거든요. 1000원 1500원 짜리가 쫙 뜨는 겁니다. 그래가 제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물론 택배비가 2500원 정도씩 붙잖아요. 그래도 너무 싸니까 클릭을 막 해가지고 장바구니에 주워 담아가 확 구매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각기 다른 택배사에서 막 오죠. 이제 보내는 사람이 다르니까. 지금 아직 2권이 덜 왔습니다. 우리 근무하는 사부님한테 한 권 선물하고도 이만큼이 있습니다. 이만큼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굉장히 깨끗한 것도 있고 보존 상태가요. 1500원 다 괜찮아요. 띠지라든지 겉표지가 없는 게 있긴 하지만 굉장히 책이 깨끗한 상태로 이만큼 있습니다. 다 오면 17권이 도착해요. 이 또 사안하는 거 보고 야, 너 책 자랑하냐? 시비거리 삼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은, 자랑하려고 내놓은 게 아니라 선물하려고. 제가 저 앞에 책꽂이에다가는 한 칸에다가는 선물용 책만 딱 꽂아놨는 책들이 있습니다. 아, 요거는 우리 학생들한테 주면 좋겠다. 요거는 사업하는 선배나 선배 연령대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 요거는 교사인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 요거는 또 누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주변 인물들이 떠오르면서 언젠가 그 사람들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한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는 이 선물을 줘야지 하고 꽂아놨는 책들이 한 칸 가득 있습니다. 가득 있고,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구독 4000명 돌파 기념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관련된 책을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만은, 그때 그거 선물이 아니고 그걸 보면 제가
기념 그릇을 보내는 거였죠. 구독자가 또 어느 정도의 어떤 수치에 도달하면은 선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 제자들한테 의미가 있을 때 선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해서 이 책을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구독자는 5,000명 과연 도달할까요? 지금 4,000 몇백 명인데 오히려 내려가서 3,000명이 되었을 때 상승세가 아니라 하락세임에도 어떤 숫자에 도달하면은 이벤트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 내려가면서 2,000명일 때 이벤트하고 1,000명일 때 이벤트하고 그런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익살스러운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이 책을 이렇게 제가 구비를 해놨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다가 표지에다가 막 낙서도 많이 해놨는데요. 변화의 달인, 매일 달라지는 사람, 어제 풀지 못한 문제, 어제 부족했던 것, 어제 못했던 것을 바로 오늘 시도하는 사람, 뚝심 하나로 초인류 미니기업을 일군 오카노 사장의 인생 경영학. 오카노 마사유키입니다. 이름이. 공업사 이름은 자기 이름을 따서 오카노 공업사예요. 아버지가 하던 걸 물려받고 자기가 장비를 더 보완을 하고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는 과정. 이분이 굉장히 어릴 때 농땡이였어요. 농땡이 중에서 나중에 잘 되는 사람 많습니다. 정신 차려가지고. 농땡이들 중에 머리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머리가 터지는 건데,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혁신을 이루고 기계를 배우는 과정에서 공장 바닥에서 자고, 뭐 우리가 마스시타 고노스케도 마찬가지고 이나무리 가조도 마찬가지고, 이 경영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쓰는 책을 읽어보면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뭐 어려운 용어도 없고 굉장히 쉽게 그리고 경영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기보다는 마치 인생을 가르치는 그런 현인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이 사람의 책도 역시 쉽게 써져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을 낼 때는 윤문해 주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은 주로 이 사람의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학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이 쉽고요, 가슴에 팍팍 와 닿습니다. 팍팍 와 닿아요. 어딜 봐도 제가 줄친 게 많고 하지만은 한번 읽어볼까요? 묻지마 모범생이 되지 마라 라고 하는 작은 단락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쭉 저 녀석은 이상하다, 괴짜다, 이제 소위 말하면 또라이라는 거죠, 라는 말을 들어왔다.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변이나 친구들로부터 괴짜라는 말을 들었다. 또 나이 들어서 알게 된 이들은 모두 나를 괴짜라고 부른다. 그 이유가 뭘까? 아마도 남들이 묻지 않는 것을 묻고 또 남과 다르게 행동해서 그런 모양이다. 나는 어린 시절 재미도 없는데 꼭 학교에 가야 하느냐고 부모님께 따져 물었다. 재미도 없는데 꼭 가야 되냐고 물었대요. 또 요즘은 기계를 만드는데 꼭 도면이 필요한가? 라고 묻는다. 일본 사회는 유난히 묻지마 모범생 심리가 강하다. 일본도 국민들의 속성은요,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속성이 강해요. 집단을 굉장히 중시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개인끼리의 패 끼치지 마라고 하는 그런 문화도 있지만은 집단에 매몰된, 그러니까 대는 소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사회주의적인 속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일본도. 자, 근데 이 사람은 일본 사회는 유난히 묻지마 모범생 심리가 강하다. 하지만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살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왜라고 당당히 묻고 나한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인생은 조변석계 하는 유행이 아니다. 남들 하자는 대로, 남들 몰려가는 곳으로 따라가면 곤란하다. 이분은 우리 아프긴 아프지만 그 전에 우리가 맞던 주사 바늘하고 다르게 아주 작게 뚫리는 아주 피부를 작게 뚫고 들어가는, 이 사람은 자기가 주사 맞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래요, 어릴 때.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주사 맞는 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무서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 아픈 주사 바늘을 만들어 보자.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좀 쉬울 것 같지만, 예를 들어 빨대가 있다면 중간에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주 가늘게 만들면서 주사액은 나갈 수 있게 하는 거, 뭐 그런 걸 만든 사람이에요. 안 아픈 주사 바늘 지금 한국에도 많이 맞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때문에 제가 맥주 캔 만들 때 무슨 공법이라 하나요? 제가 까먹었는데 드로잉 공법이라 하나요? 이염새 없이 그대로 하나의 일체화된 걸로 만들어 버리는,
그게 기름 비율이 굉장히 그 절묘하다 그러거든요. 그게 비결이라고 하는데 그 기름 비율 때문에 그 기름이 굉장히 비싸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기름을 개발을 하고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받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의 나사에서도 자기를 찾아왔다. 그래서 주문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큰 기업이라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코끼리는 자빠질 수 있지만 개미는 쉽게 자빠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여기에 나오고요. 그래서 그거 맞나요? 이나무리 가지고 책하고 헷갈리나? 아마 이 사람 책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간략간략한 챕터고, 행간에 간격이 떠 있고, 글자가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그냥 써져 있기 때문에, 뭐, 빨리 읽을 거야 라고 하는 목적으로 책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빨리 읽을 거야 라고 만약에 한다면, 뭐, 30분 만에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단락단락마다 보면서 내가, 감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수시로 볼 만한 책이고요. 목욕탕에서도 해외여행에서도 나는 배웠다. 세상은 나에게 가장 좋은 학교였다. 어릴 때는 실컷 놀았다. 술집에도 자주 갔다. 나는 그 1년간을 그렇게 밤잠도 못 자고 일을 했다. 힘들었지만 무척 재밌었다. 일에 관련된.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인생을 일을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일은 일이고 나의 즐거움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워라벨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는 뭐 욜로 인생이다. 즐기면서 살자. 뭐 이렇게 하고 일과 인생을 완전히 딱 구별해버리고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지금 다행히 제가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평가할 게 아니니까, 남들이 판단할 거니까. 그렇지만 뭐 20년째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는 먹혀가고 내 밥 먹을 만큼은 되니까 되게 못하는 건 아닌가 봐요. 뭐 누가 보면 좀 금방지다고 할 수 있겠지만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다행히 제가 하는 일이 지금 재밌어요. 저는 거의 슬럼프 없이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 일을 이야기하냐면은, 뭐 제목은 목숨 걸고 일한답니다. 목숨까지 걸 필요 있겠습니까만은, 또 죽지도 않죠, 일한다고. 근데 가끔 과로 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먹고 살려고 일도 하는 거니까 목숨 걸고 일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책 판매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지은 것 같긴 한데, 뭐 열심히 한다는 뜻이겠죠. 한 군데 프로 정신을 가지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그 책에 보면은 1등석 객실에 타고 가는 소녀야, 너의 고운 손이 나는 밉다.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그 당시에는 일자리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 전태일 이야기도 있지만은 전태일을 계속 지금 팔아먹고 있는 좌익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악마들이죠, 하여튼. 근데 전태일의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낸 게 박정희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자리라고 하면 다 육체 노동에 가까운 일들이죠. 뭐 가발을 수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고온손이 미울 수 있지만, 지금은 뭐 삽질하고 뭐 이런 것만에 우리가 산업의 생태계가 이제 성장을 했는 거죠. 또 그 아랫단의 산업군에는 또 이민자들, 뭐 러시아라든지 와서 또 일을 하고, 우리도 미국의 사탕수수 농장에 가서 일하고 했지 않습니까? 웃긴 거는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호주에 이런 데 가면, 지금 제 제자도 한 명 가 있지만 농장에 일을 해요. 농장에서 일을 하고 식당 시다바리를 합니다. 식당에서. 좋은 잡에는 중국 애들이 차지하고 일본 애들이 차지한다 그래요.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제자가 제대하고 호주에 지금 가 있거든요. 왜? 실력이 없으니까요. 대학교 한번 보세요. 등록금 동결시켜버리죠. 그걸 또 대학생들이 찬성하죠. 학부형들도 좋다고. 그게 자기들 자식들을 남의 나라 가서 식모살이 할 짓인지 모르고 평준화 좋다고. 기술의 식민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크면, 지금 보면은 이 극좌의 공산주의자들, 토착 공산주의자들, 이재명, 박원순, 뭐 김경수 이런 자들, 나라 망하는 거 아랑곳 없이 하는, 돈 풀자라는 거. 청년들한테 40만 원, 50만 원, 뭐 100만 원. 왜 우리 청년들이 그런 떡고물 같은 100만 원, 50만 원 받고 만족하고 술 먹고 다니고 그냥 살아야 되죠? 연봉 5천, 6천, 1억, 2억 받는 세계 시장에 내놨을 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청년들을 왜 못 만드는 거죠? 굉장히 악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잡금 새끼들. 아무튼 지금은 일하자라고 하는 문화가 거의 실종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조금을 타먹을까? 지금도 보세요. 중국 바이러스 핑계로 전 국민을 집에다가 차단시켜 놓고 장사 안 되니까 보조금 풀고, 중소기업들, 영세 상인들 망하기 싫으면 보조금 또 받아야 되죠. 길들여지는 겁니다. 착한 임대인, 박원순이는 또 세금으로 50% 임대인한테 보전해준다. 당장 보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나도 뭐 손해보는 거 없네. 건물주가 딛고 있는 환경이 점점 없어집니다. 나중에 건물주가 해야 될 일을 국가가 80% 해줄게, 90% 해줄게, 100% 해줄게. 건물은 국가께 되는 겁니다. 적당한 가격을 제시하고 시장에서 그 가격을 내가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건물주로서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도 국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또 임차인의 꿈도 없는 거죠. 언젠간 나도 건물을 가지겠어. 꿈이 없는 겁니다. 전부 다 하향 평준화된 노비가 되고 박원순 같은 자들이 턱 있는 겁니다. 외출할 때는 렉서스 타고. 그런 사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권력을 줘야 되겠습니까? 지금 다 줬지만 서울 특별시민들 3번이나 줬죠. 그런 자한테. 대한민국은 지금 일하지 않아도 계속 되는 나라인가요? 이 정도면 됐나요? 왜 이 정도라면 이라는 기준을 잡죠? 그 기준은 누가 정해준 겁니까? 왜? 우리가 지원이 돼보자라는 소리는 왜 못하는 거죠? 그 정도 야망이 없나요? 독도 가지고, 물론 독도도 소중한 우리 영토죠. 우리 좌익들이 맨날 써먹는 인질이 되어 있는 정말 정신세계 헤게모니를 그 독도에다가 다 몰아놨죠. 독도도 소중하지만 왜 만주 우리 달라고 소리 못합니까? 왜 발해 영토, 그것도 우리라는 역사의 카테고리스로 넣어서 왜 달라고 못합니까? 이 야성이 없는 거거든요. 중국 저거 깨버리자. 중국 깨버리자. 위구르족도 있고 한데 깨버리자. 분할시켜버리자. 중국 공산당 무찔러버리자. 중국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왜 그런 야성을 가지지 못하죠? 우리는 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에 관련된 이 책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꺼내놓고 소개를 하고, 제가 엊그저께부터 중고책이 쏙쏙 도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성 있거나 또는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책을 잘 받고 있고, 이 책을 소개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